당의 결정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일 법원에요.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지켜낸다. 지켜내자. 지켜주자. 지켜낸다.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경선이 치러져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는 모든 이제 룰을 지켜가면서 해왔는데 당연히 이의 제기하셔야죠.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위임장 접수 2시간 만에 한 9천 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 절차 내일 지지자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처분 소송이 법정에서 이어지게 될 때 그 결과를 많은 법조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합니다. 당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적용한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나 중도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일괄 무효 처리한다면 3등 후보가 1, 2위 박빙의 상황에서 이 마지막 경선 직전에 그냥 1위 후보 또는 2위 후보와의 어떤 야합에 의해서 사퇴해버리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표가 쏠리는 현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당원 해석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지자들의 이 모금 운동과 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이 본인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이 변호사 이 접수 모으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행사할 때 사회를 많이 보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공식 인물은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서면 캠프나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지지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좀 유화적인 사인을 줘야 되는데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선을 긋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내심이 지지자들의 움직임과 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은 또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정치권의 관행대로 그저 그런 어떤 상식대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하는 것 정도로 이 같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 절대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원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자택이라도 찾아가는 등의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이거 무효표 처리 문제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가처분 신청자가요, 꼭 이낙연 후보여야만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법원에서는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거는 당원 당규를 먼저 이제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요. 그걸 먼저 고려해서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 여러 가지 저희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걸 유효로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더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직까지는 한 팀이 되기에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서른 의원의 강도 높은 의혹 제기에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 오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고를 하게 되면은 원팀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이재명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정가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게임은 끝났고요. 게임은 끝났다.
네, 선수도 심판도 간중도 언론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당내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낙장 부림은 없다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 예. 경기가 어떻게 다시 되겠습니까? 서른원님께서 시종일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또 선을 넘은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김 교수님,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김어준 씨가 공정, 도를 넘었다, 편파 발언했다. 앞으로도 이 문제 제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김어준 씨는 항상 저렇게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뭐 저거 가지고 저희가 무슨 논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야당도 바람이 있겠죠. 여당이 쫙 갈라지길 바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불편하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왜냐하면 11% 차이가 났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1% 차이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룰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고요. 2002년, 2007년, 2012년 다 이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됐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가 요청했었어요. 당무위를 열어달라고. 당 지도부가 수용을 했고요. 당무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으니까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경선 과정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원팀이다. 지더라도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본인이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갈등의 골보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단위가 더 커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전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은 늦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경선을 승복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원팀으로 가는 좀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전 똑같이 국민의힘도 또 온다고 봐요. 이런 파도가. 고발사주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에서 소위 통화 내용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당의 문제 제기하기 전에 자당 문제부터 잘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